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은 수많은 역사를 조작했고 그것이 전 세계에 진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왜곡된 역사가 진실이 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일본의 외모 열등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외모 열등감은 병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한민국 20대 남성의 평균 키는 174cm입니다. 다른 연령대도 비슷한 신장을 가지고 있고 40대는 172cm로 40대 이후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일본 20대 남성의 평균 키는 171cm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50대까지 171cm를 유지하다가 60대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50대 이후부터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비슷한 신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 20대 남성의 평균 키는 169cm입니다. 이렇게 한국과 일본의 평균 신장을 살펴보고 있으면 들게 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한국보다 빨리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 경제 발전을 했고 선진국으로 진입했습니다. 그에 따라 일본 국민들은 더 좋은 영양 상태로 생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171cm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일본보다 늦게 경제 발전을 했고 선진국 진입도 늦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보다 3cm나 큰 평균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19세기 후반 촬영된 사무라이 사진입니다. 어색하게 보일 정도로 작은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초에 작은 신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들은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 역량이 풍부한 시대에 들어서도 크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DNA의 차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본인들은 예전부터 외모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미국에서 일본인의 인종개량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2년 9월 주미 영국 대사와의 자리에서 일본인들을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일본인의 침략적 행동은 두개골이 덜 발달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인들을 코카서스와 교배시켜 다른 인종으로 변환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실제로 근대화 이후 코카서스와의 교배 문제까지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즉 인종개량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인종개조론이라는 책까지 출판됐습니다. 일본의 문부 대신이었던 모리 아리노리는 서양인에 비해 일본인의 신체와 지능이 열등하다고 느끼며 이에 분노해 일본인의 유전적 특징을 개량하자는 인종개조론을 주창했습니다. 모리 아리노리는 유학생 출신의 신식 여성에게 반해서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이후 외교관으로 부임해 영국에서 생활하던 그는 인종차별과 무시를 당했고 서양인에게 깊은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급기야 영어가 유창한 부인이 영국 사교계에서 서양 남자들과 놀아난다는 소문이 들렸고 결국 서양인을 닮은 딸을 낳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모리는 부인과 이혼하게 됩니다. 모리는 이혼한 일본인 부인과 서양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신의 DNA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딸을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서구형 외모에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고 똑똑하기까지 했던 딸의 영향인지 그 이후로 일본 인종개조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모리가 영국에서 돌아와 이토 히로부미 내각의 초대 문교상을 역임하면서 주장한 영어 공용화로는 일본에 엄청난 방향을 일으키며 공감을 받았고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본 인종개조론까지 주장하게 됩니다. 그가 주장한 인종개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인은 체력, 지능, 언어,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서양인에 비해 열등하다. 그러니 일본 청년들은 미국에 가서 미국 여성과 결혼한 후 일본으로 돌아와 체력과 지력이 우수한 백인 혼혈을 낳아 이를 바탕으로 일본인을 인종적으로 개량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미국의 백인 여성이 작고 볼품없는 동양의 일본인 남성을 거들떠볼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작 모리아리노리의 일본 인종 개조론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건 일본 여성들입니다. 세국 정책을 행하던 시절 개항된 나가사키에는 서양인을 상대하는 공창이 번창했을 정도였고, 패전 후 일본 정부는 자진해서 미군 부대 앞에 미군 위안소를 차려줬습니다. 결국 일본 인종 개조론은 그럴 바에 일본 여자가 서양 남자를 만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는 반론이 제기된 후 사라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인종 개조론은 서양 여성이 아니라 동남아 여성들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결혼 못하는 남성들이 늘어나자 동남아 여성들과 결혼하는 남자들이 급증한 것입니다. 현재 일본의 상황을 보면 예전 모리아리노리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21세기 들어서도 영어 공용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0년 21세기 일본 구상 간담회라는 총리 자문기구는 영어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그 한 방편으로 정부와 주요 공공기관이 각종 발간물을 일본어와 영어 두 가지로 발행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당시 오부치 총리는 이 의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국회에서는 법안 준비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종적 열등감에 쌓여있던 일본인들이 어느샌가 인종적 자부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메이지 유신의 성공과 아시아 국가들을 식민지로 삼은 것이 자랑스러운 것인지 아시아에서는 일본인이 가장 우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1교포에 대한 차별을 들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혀를 내두를 정도의 말도 안 되는 무시를 당한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일본의 외모 열등감은 결국 역사 왜곡으로 표출됐습니다. 모리아리노리가 일본 인종 개조론을 주장할 당시는 사진 조작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수많은 사진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어느 여성의 사진을 수정한 것입니다. 이런 사진 수정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일본은 이런 사진 수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수정이 아닌 조작 수준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메이지 일왕의 사진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형식으로 수많은 역사적 인물들의 사진을 조작했습니다. 일본은 조선 왕가의 사진까지도 조작했습니다. 어색한 표정과 자세의 고종 사진입니다. 뭔가 반듯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외국 사진가 퍼벌 로웰이 촬영한 최초의 고종 사진과 비교하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사실 조선의 왕족들은 사진 조작이 필요 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일본은 조선 왕족들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썰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방식의 사진으로 조선은 무력하고 열등하다는 이미지를 남겼고, 일본인은 서양인 같은 외모를 가진 우월한 민족처럼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진들은 역사가 됐고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인종적 특징은 있어도 우열은 없습니다. 모든 민족은 각자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열등감 또는 우월감에 휩싸이게 된다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일본이라는 나라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